네, 유튜브의 신 대도서관님이 지으신 책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평론보다 요약하는 거? 한 전체 한 4~5% 정도 수준으로 요약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어떠한지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70만 더 되나? 이 책에서 말하기에 170만 유튜브 구독자를 즐기고 있는 1인 미디어 선구자이죠. 벌써 8년이 됐어요. 8년 동안 그 모든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들려주고자 책을 냈고요. 콘텐츠 기획에서 광고 수익, 자본 마인드까지 실천 지침까지 모든 핵심 노하우가 여기에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왔을 때는 거의 맨 땅에 헤딩이었죠. 해외에 몇몇 유튜버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박혀있지 않았을 때 그 1세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대도서관이었죠. 이 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초보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고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큰 성취감과 소확행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대도서관님 다 아시겠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대도서관님은 인터넷 방송 그 대도서관 TV의 유튜버이고 다이아TV의 간판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회사 엉클 대도의 대표이사죠. 지금 많은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갤럭시 노트 9 광고에서도 메인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서관 잡쇼 메인 진행 맡고 있고 JTBC 워너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쇼 서머리를 하면은 이분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가 여기에 정말 적성이 맞는다 생각했던 게 어른 시절 그 오락실 인용 게임기 앞에서 친구와 앉아가지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던 아이가 있었는데 손이 빠른 것보다 입이 빨랐던 애래요. 게임을 중계하랴 캐릭터를 대신에 기합 넣으랴 10개라도 모자랐던 이 친구가 실수를 연발하면서 신이 나서 막 모터처럼 떠들고 막 이랬던 분 바로 대도서관님이랬죠. 게임이 뭐가 중요해? 드립이 중요하지. 게임 좋아하고 게임 하면서 수다 떠는 거 더 좋아했던 애가 바로 23년 후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때려치고 인터넷을 한다고 그것도 게임 방송을 남이 게임 하는 영상을 누가 봐? 이 뭐가 재미있어? 누구나 뭐 사업하거나 처음 시작할 때 다 그러죠. 헛꿈 꾸지 말고 그냥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 이분 2010년도 시작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하던 말이었대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 사업을 했을 때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 그 분야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었을 때 똑같은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끌끌 차며 만류했죠. 처음 1년은 가능성을 시험한 시기였고 땡볕하지 못한 시기였죠. 힘든 시기. 그 2년 후 월 수익 1,000만원 5년 지나서 지금 현재는 연 1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널의 구독자 수는 170만 명이 넘었고 누적 조회수 10억 뷰, 누적 시청 시간은 1억 5천만 시간에 달하고 있어요. 누구나 알아보는 국민 스타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튜브 이용자들은 아는 대도서관, 바로 1인 미디어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죠. 셀럽이라고 하죠. 셀럽. 유명한 셀럽 중에 한 명이죠. 유튜버들 보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평범한 직장인, 할 일 없는 동네 백수, 아이돌에서 열광하는 팬덤, 지림신 강림하니 번번이 굴복하는 쇼핑광, 누구라도 유튜브 세계는 환영을 한대요. 누구에게나 대박 콘텐츠 하나는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주부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기획하는 것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야든 열광하는 분야, 그리고 또는 그 분야를 읽어줄 구독자만 있다면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를 보세요. 장난감 운영하는 꾹TV는 장난감 모으기가 취미였고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은 뷰티 블로그 꾸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대도서관은 스펙은커녕 평범한 직장생활을 몇 년 한 끝에 30을 훌쩍 넘겨서 유튜브에 입문했었어요. 재능, 관심사, 취미, 전문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유튜브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 성실함까지 더해진다면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려면 지금 현재 이거는 2017년도에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하도 성인물이나 음란물들, 뭐 폭력성이 강한 그런 자극적인 것들 싹 올리고 돈 타고 끊기고 또 다시 계정을 만들고 끊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유튜브에서 만든 법칙인데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이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조회수가 높다고 자극적인 영상에 비싼 광고를 달아줄지 광고 시스템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인기 많은 동영상 한두 개로는 수익 창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가 돈보다는 재미, 성취감을 얻으려 할 때, 시청자가 공감하려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1년 이상 동영상을 제작할 원동력이 생기는 거고 억대 수익의 길도 보장이 된다고 해요. 1년여 동안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흥미가 있어야지만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유튜브에서 5,001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해요. 1년, 2년 정도 했을 때 수익을 공개한 것들을 보면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기는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투잡으로서 전업으로서는 아닌데 투잡으로서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면,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는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챕터 1에는 제목을 한 번씩 읽어드리면, 챕터 1에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 1인 브랜드가 답이다. 스스로 만든 일자리에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챕터 2에는 취미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 외톨이 덕후가 넘사벽 1인 브랜드가 된다 라는 이야기. 챕터 3에는 나만의 콘텐츠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법, 내 안에 숨어있는 크리에이터 본능 키우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나오죠. 챕터 4에서는 1인 브랜드 시장이 커야 나도 큰다. 내 분야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챕터별로 요약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 1인 브랜드가 답이다. 스스로 만든 일자리에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 첫 번째, 디지털이 만든 유통의 혁명 1인 브랜드 시대를 열다 입니다. 대도서관으로 하자. 대도서관 2010년 가을에 그 대도서관이 다음 TV팟을 첫 준비할 때 닉네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결정 내렸어요. 대도서관은 게임 문명 5에 등장하는 불가사의 건축물 알렉산드라 도서관의 애칭이에요. 게임에서 대도서관을 지으면 과학기술을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명에서는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지으려 하는 건축물이었죠. 처음 방송을 선보일 게임이 또 문명 4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었다고 합니다. 일단 닉네임이 해결됐으니 이제 방송 준비는 완료가 됐고, 처음부터 인터넷 방송에서는 게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게임 화면을 내보내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게임 타이틀만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 5를 재밌게 풀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에 관건이 있었죠. 게임을 좋아해도 실력은 프로게이머 수준은 또 아니어서 게임 실력을 뽐내거나 게임 공략법을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대신 스토리텔링과 입담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고, 그 입담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가 돼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TV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자기 포지셔닝을 처음에 정한 거죠.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제가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준비를 할 때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프로게이머라면 뭐 당연히 프로게이머라면 나의 기술과 나의 테크닉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런 입담으로 풀어나간다. 지금은 현재는 많이 있어요. 입담으로 풀어나가고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자기의 포지셔닝을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동현 사원 1인 브랜드 도서관이 되다. 처음에는 컴퓨터 켜고 첫 방송이 시작됐어요. 대본 한 줄 없었는데 신기하지만 떨리지도 않고 긴장되지 않았대요. 단지 빌라가 낡아서 층간 소음이 걱정이었고, 자, 누님 하나 왔습니다. 옥수수 하나만 주세요. 부자 나라에 가면 굽슬거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거드름 피우는 연기를 하며 정신없이 떠들다보니 어느새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방송 마치고 컴퓨터 뒤에 벌렁 누웠다. 방송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몸에 열기가 가득했죠. 다음날 출근 걱정만 없다면 밤을 새워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왔어. 이거다.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죽을 때까지 실증내지 않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후 며칠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 예감은 점점 확신이 되었죠. 저녁 8시부터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지만 지치기는커녕 힘이 솟았죠. 그리고 방송한 지 일주일 만에 일이 터졌죠. 처음에는 60, 70명이었던 시청자 수가 점차 느는가 싶더니 마침내 최대 수용 인원인 1000명을 꽉 채웠죠.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빨리 올지는 몰랐죠. 인터넷 방송 일주일 만에 간대 영상이 크게 히트를 치자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죠. 직장을 다니며 하루 4시간을 방송하는 것이 여러모로 무리였고 인터넷 생방송이냐 직장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죠. 당시 대도서관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근데 다음 TV팟은 수익 구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모아둔 돈도 기대의 가족도 없었죠. 오히려 결단이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몸 하나만 건시하면 된다는 모험심에 불을 지폈고, 그래 사표를 쓰자, 대도서관으로 살자. 평범한 대기업 나동현이 1인 브랜드 대도서관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나의 가치를 담은 퍼스널 브랜딩 대도서관의 시작이 두 번째예요. 대도서관님은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더 기울어 대학 진학은 포기했고 우연히 그 강의 관련 IT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이 가운데서도 일화도 다른 인터뷰한 거나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얼마 뒤 그 경력으로 SK 커뮤니케이션즈에도 입사를 했고 스펙도 학벌도 없이 대기업 사원이 된 거죠. 정말 몇 년간 신나게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IT 업계의 최신 흐름을 읽는 안목도 익혔죠.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학벌이 문제인 상태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맘때 이제 창업붐이 일었고 이제 대도서관도 이제 창업 공부를 시작했죠. 그 당시 이제 이쪽 분야에서 보고 있는 건 인터넷 플랫폼의 변화였고 외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이 한참 열창이었고 국내는 새로운 플랫폼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SNS가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싸이월드는 집을 방문해 소통하는 플랫폼이었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남의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내 집 안방에 가만히 있어도 자신과 소통이 가능하다. 누군가 팔로우하면 그 사람 게시물이 나의 계정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내 취향과 관심사에 많은 정보가 저절로 굴러도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때 캐치의 흐름을 잘했죠. 이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한 번만 타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했고 그게 파도에 같이 타길 노력했는데 자금이 없었죠. 학벌도 스펙도 변변치 않은 게
일개 사원을 누가 믿고 돈을 투자하겠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 집안, 배경, 스펙, 학력, 소속 얼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 이름 석자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죠. 당시에 퍼스널 브랜딩 수단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IT 동향에 밝았던 대도서관님은 이미 해외에서 유튜브를 이용한 퍼스널 브랜딩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 편집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엄청난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을 때,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를 소개하는 시대에서 동영상으로 시대하는 시대가 바뀔 것으로 예감했죠. 아마 이 시대에 그걸 예감한 사람은 꽤 있을 거예요. 쇼핑몰에도 동영상을 넣기도 하고 많이들 이제 그거에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동영상을 찍고 올리고 하는 거에는 대부분 실천하진 않았어요. 이걸 실천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보다 더 뛰어난 영상 기술을 가지신 분도 꽤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창업을 하거나 모두 다 동영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험난한 길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뛰어든 거는 정말 대도서관님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익혔던 기술들이 있었어요. 대도서관님은 그 이전 다니던 회사 인터넷 강의 관련돼서 기획도 했고 촬영도 하고 편집 등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동영상 제작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튜브가 그렇게 딱히 잘하고 있진 않았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수익을 거두기는커녕 사람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었어요. 언젠간 국내에도 유튜브 개인 수익화 모델이 도입되겠지만 멍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마음이 바빴을 때죠. 그때 생방송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눈에 띈 거고 1인 브랜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안성맞춤인 분야였죠. 예전에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에서 DJ를 하는 경험이 있어서 방송 진행에도 자신이 있어서 마침내 TV팟에서 1인 브랜드로 처음 발을 내딛고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1인 브랜드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TV가 개인의 영향력과 권위를 부여했지만 요즘은 개개인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대중을 상대하면서 자기 영향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거대한 시장이 되었고, 예전에는 작가들이라면 출판사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기 글을 독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죠. 디지털 플랫폼은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임, 예능, 방송도 마찬가지일 거죠. 예전 같았으면 대도관님은 시청자와 만나지 못했을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통해 매일 1-2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를 만나고 있고, 유튜브에 올리는 편집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삼성동에 있는 방에서 생산한 콘텐츠가 전세계 함께 소비하고 있고요. 마케터로 두지 않아도 전세계 광고가 자기 콘텐츠에 붙고 이로 인해서 돈을 벌고, 가히 유통의 혁명이죠. TV가 아닌 모바일로 세상을 보는 지금 우리, 문화적으로 중심부와 주변부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TV를 틀면 수백 개가 나오지만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취미와 관심사의 종류는 그 숫자를 훨씬 윗돌죠. 이 다양한 취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1인 브랜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인 브랜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생산해내고, 이 디지털 플랫폼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적극 활용해서 소비자를 만나죠. 이제 이 브랜드 파워라는 단어는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대도사님은 다음 팟을 시작해서 아프리카 TV를 거쳤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 사태도 있었고, 유튜브 채널 지금 170만 명이 넘었고, 생방송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모여들고 있어요. 광고 수익도 연간 억대에 이르고요. 강연, 팬, 미팅, 공연, 행사 진행, 각종 매체 인터뷰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더 다양한 채널 오픈해서 세계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유통의 혁명이라는 파도를 타고 대기업 사원, 나동현이라면 불가능했을 다양한 일을 이뤄가며 더 큰 꿈을 향하고, 요즘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진료실하고 네이버 지식인. 근데 의사로서 1인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두 방법이 다 아쉬움이 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건 모든 의사가 다 하는 일이고, 네이버 지식인은 텍스트 기반이라 30대 이하에겐 더 매력적이에요. 이왕 환자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했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20대, 30대를 위한 다이어트나 성형, 치과 진료 등의 정보를 전달하려면 유튜브가 최고의 매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20대 이하 모바일을 사용하는 정보 검색을 포털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해요. 요리법, 화장법, 최신 IT 기기 사용법, 게임 공략법 등을 검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도 유튜브로 검색해요. 이제는 일부 의사가 네이버 지식인을 떠나서 유튜브에서 환자를 통해 다가가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 이유처럼 푸근한 의사, 막갈처럼 입담을 자랑하는 재밌는 의사 등 자기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죠. 의료 정보의 정확한 전달은 기본이고, 결국엔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야 1인 브랜드로서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펀드 매니저, 헤어 디자이너, 건축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자기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으면 연예인이든 전문직 종사자는 생존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1인 미디어는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 미디어를 만들고 1인 미디어로 완성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에 도전하라고 가장 붙이고 싶은 사람은 주부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어요. 살림 노하우부터 육아, 부동산, 요리, 패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누구보다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리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인터넷 반찬 가게를 오픈한 주부도 있고, 제품 리뷰를 쓰다가 전문 마케터로 변신한 주부도 있어요. 평범한 주부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창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부들이 블로그와 카페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쉽죠.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PC에서 모바일로,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이동하는 추세인 만큼 주부들의 활동 공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부들이 지닌 노하우는 대개 텍스트나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풀어낼 때 더욱 효과적이죠. 전복을 다듬고 와이셔츠에 찌든 때를 제거하고 아이 옷을 리폼하는 과정을 동영상만큼 생생하게 전달할 수단이 또 있을까? 주부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것은 영상 편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듯해요. 하지만 영상 편집은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금세 할 수 있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전문가 수준으로 찍고 고퀄로 편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만 확실하다면 기술적인 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블로그와 달리 제2의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블로그 배너 광고는 단가가 낮아서 수익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요. 반면 유튜브 동영상은 꾸준히만 올리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기의 브랜드도 키우고 쏠쏠한 부업이 되니 일석삼조가 되죠. 또한 주부들의 유튜브 활용을 독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도 1인 크리에이터 되기 과정이 등장했고요. 아이들은 새로운 플랫폼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1인 미디어는 막장 생방송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성공이라는 구 시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 고정관념이니까 콘텐츠 제작이야말로 아이들의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부모가 함께하면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보고 있죠. 네, 챕터 1까지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챕터 2, 3, 4는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